안녕하세요. 2단원 물의 상태 변화. 오늘은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 증발이 잘 일어나는 가습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48쪽부터 49쪽이고요. 실험 관찰은 25쪽입니다. 아마 이번 단원도 선생님이랑 영상을 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가습기를 꼭 만들어 봐야 합니다. 영상을 보고 난 뒤에. 그럼 교과서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8쪽이에요.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 가습기 만들기인데요. 그럼 여러분 가습기가 뭘까요? 가습기. 많이는 들어봤는데. 수증기를 내뿜어서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기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가습기를 어느 계절에 많이 꺼낼까요? 그렇죠. 지금부터도 많이 꺼내긴 하죠. 늦가을부터 이제 겨울 동안에 집에서 아마 가습기를 많이 꺼내서 집이 건조하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그럼 건조하면 왜 안 될까? 건조하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집안이 건조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세수하고 날 때 여름에는 세수하고 그냥 놔도 피부가 당기지 않는데 어때요? 겨울 되면은 지금도 그렇죠. 손발이 건조해져서 로션을 조금 많이 발라줘야 되고요. 또 건조하면 가끔 목이 조금 따가워지기도 해요. 목이 좀 건조해져서 비염 있는 친구들도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1단원에서 우리 가습기 썼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무슨 가습기? 기억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솔방울을 이용했었어요. 솔방울에 물을 적셔 놓으면 솔방울이 벌어졌다가 오므라들었다가 했죠. 이걸 이용해서 자연 가습기로 이용을 했었고요. 자, 또 어떤 가습기가 있을까? 이런 종이 가습기도 있어요. 종이 가습기도 있고요. 자, 우리 많이 쓰는 또 집에 있는 쑥 가습기도 있어요. 쑥도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요. 쑥도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서 얘가 이렇게 증발되는 걸 이용해서 쑥 가습기를 쓰기도 하고요. 또 특이한 가습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가습기인가 하면 바로 나무 가습기가 있더라고요. 나무도 이렇게 물기를 흡수를 하나 봐요. 나무도 물기를 흡수했다가 얘가 이제 물기를 증발해 버리면 이것도 가습기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선생님 지금 총 4가지의 가습기를 보여줬는데 그럼 이러한 가습기는 물의 어떤 상태 변화를 이용한 걸까?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한 거죠? 그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떤 현상? 증발 현상을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집안이 건조할 때 가습기를 이용하면 물을 수증기로 바꿔 공기 중 수증기의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해 가습기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직포 가습기 선생님 조금 그림을 키워봤어요. 자, 부직포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지금 부직포 아래쪽에 물을 넣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부직포 가습기는 어떤 모양과 재료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지금 한번 부직포 가습기를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봤더니 이렇게 부직포가 이렇게 조금 굴곡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많이. 그리고 사실 한 번만 접을 수 있는데 지금 어때? 여러 번 좀 접었어요. 그리고 얘가 뭘로 만들어진 거죠? 부직포예요. 부직포는 물을 어떨까? 잘 흡수할까요? 흡수하지 못할까요? 맞았어요. 물을 잘 흡수하는 거예요. 즉 굴곡이 많은 모양으로 부직포 가습기가 만들어졌고 재료를 여러 번 접었으며 물을 잘 흡수하고 증발이 잘 되는 부직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직포 가습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1분 후 여기 부직포가 여러분 젖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부직포가 젖어요. 3분, 4분, 5분 이게 부직포가 지금 젖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가 차츰차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는 완전히 다 젖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물의 양을 봐야 돼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여기 있던 물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없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직포 가습기에 있던 물이 어디로 간 걸까요? 그죠? 부직포로 가서 부직포에서 흡수가 되었다가 얘가 어디로? 여기 있던 물이 뽕뽕뽕뽕 이렇게 수증기로 날아가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부직포 가습기를 여러분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가습기를 참고해 우리 모둠이 만들 가습기를 함께 구상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둠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만들 가습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건데, 교과서 49쪽에도 재료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보여요. 가위도 보이고 고무줄도 보이고 자른 페트병이 보이고 물도 보여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 재료가 바로 뭐예요? 요 한지죠. 한지나 부직포, 천, 종이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데, 이때 모양이 유지되도록 고무줄로 느슨하게 묶어서 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니죠. 세 번째, 자른 페트병에 물을 담는데, 이때 자른 페트병 위를 한번 봐줄래요? 여기가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페트병 위쪽을 자르면 고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테이프로 이렇게 한번 둘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만든 부직포 가습기를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부직포가 이 한지 같죠? 이 한지가 물을 어떻게 할까요? 흡수하게 되고, 그럼 여기가 다 촉촉하게 젖겠죠. 그러면 이 젖은 물이 어떻게 될까? 뽕뽕뽕뽕 다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겠죠. 그럼 이런 만들기 과정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실험 관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은 1번과 2번이 있어요. 여러분, 1번은 가습기의 물이 잘 증발하게 하기 위한 모양과 재료의 특징을 써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거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1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1번 선생님이랑 먼저 수업 시작 거의 앞부분에 했었어요. 여러분, 부직포 가습기 기억나나요? 부직포 가습기는 어떤 모양이었어요? 굴곡이 많아요. 그리고 재료도 어땠어요? 여러 번 접혀 있었고 물을 잘 흡수하고 뭐도 되는, 증발도 잘 되는 재료를 이용한 거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걸 여기 1번에다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재료를 여러 번 자른 상태에서 둬도 상관은 없고요. 이때 물을 잘 흡수하고 뭐도 잘 돼야 돼요. 증발도 잘 돼야 되는 거. 여러분, 물을 잘 흡수한다고 하는 건 우리 집에 있는 이불이나 옷도 물을 잘 흡수하긴 하잖아요. 근데 증발은 잘 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재료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요. 2번 문제는 우리 모둠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긴 고쳐주세요. 내가예요. 내가 만들 가습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원리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울까 봐 선생님이 여기도 조금 한번 가습기 모양을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 교과서 49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종이 타월 가습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종이 타월을 이용한 가습기고요. 얘는 부직포를 이용한 가습기예요. 아래쪽에 있는 페트병은 사실 동일하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조금 다른 재료가, 여기 나무에다가 나무 젓가락에 종이 타월 가습기를 걸어 놓은 거고, 여기는 부직포를 사용했는데 부직포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조금 많이 접혀져 있고 잘라져 있는 거죠. 선생님 제시해 준 걸 써도 좋고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이게 조금 평면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려워야 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선생님이 만드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영상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담긴 2개의 비커 중에 하나의 비커에만 비닐랩을 씌웁니다. 2 비커를 같은 곳에 두고 일정 시간 물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비커에 담긴 물의 양을 비교한 결과 비닐랩을 씌우지 않은 비커 속 물의 양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비닐랩을 씌우지 않은 비커 속 물의 양이 더 많이 줄어든 이유는 비커 안에 들어있는 물이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인데요. 물의 증발이란 액체인 물이 표면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도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가습기를 이용하면 건조해진 공기에 수증기의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겨울철 우리를 건조하지 않게 도와줄 나만의 가습기를 만들어 볼까요? 가습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직포, 가위, 고무줄, 플라스틱 그릇, 물 등을 준비합니다. 먼저 준비한 부직포를 접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립니다. 가위를 사용할 때는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직포를 오릴 때는 물을 잘 흡수하고 흡수한 물이 효과적으로 증발될 수 있도록 표면적을 최대한 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린 부직포는 원하는 모양으로 말거나 접은 뒤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 고정한 부직포를 물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에 넣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가습기는 부직포가 흡수한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직포 대신 사용할 재료들은 물을 잘 흡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여러분만의 가습기를 만들어 보세요.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죠.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가습기를 만들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 2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상에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해도 좋고, 교과서 49쪽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가습기를 그대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모두 다 잘 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걸 참고했는데요. 부직포 가습기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부직포 가습기를 만들었는데 가위집을 많이 내어서 물이 잘 증발하도록 했고요. 물을 잘 흡수하고 증발이 잘 되는 일단 재료를 사용했고, 재료를 물에 충분히 담가 물이 계속 재료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었고요. 이런 게 바로 특징이면서 원리예요. 선생님 여기 써준 세 가지가 원리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그래서 부직포, 가위, 고무줄, 자른 페트병, 물 등이라고 선생님은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랑 하는 영상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예요.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 가습기를 만들면 액체인 물을 기체인 수증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제 이론적인 건 다 했어요. 그리고 가습기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모두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지금 이제 영상을 완전히 멈춘 상태로 이 학습을 마친 상태에서 여러분만의 가습기를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가습기까지 만들어야지 오늘의 과학학습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가습기를 만든 다음에도 여러분이 즐겁게 공부하길 바라고 또 건강하기도 바라고 오늘도 역시 빛날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가습기 만들 거라 수고 많을 거라 생각해요. 미리 선생님 수고 많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